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마유미는 나와 동기다. 키가 크고 모델처럼 스타일이 좋지만 성격은 내향적으로 음침하다. 직장에서도 특별히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는지 고립되어 있다. 마유미는 속된 말로 스마트폰 의존증이다. 일하는 도중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점심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이 끝나면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그 길로 승강기로 향한다.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어두운 성격을 가진 마유미에게 남친이 있는 걸까? 그토록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으니 분명히 남친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게 틀림이 없다. 남친이랑 막 헤어진 나는 여자로서 가벼운 질투를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나와 마유미는 밤늦게까지 둘이서 잔업을 하고 있었다. 문득 보니 역시 마유미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얘, 스마트폰은 일이 끝난 뒤에 하면 되지 않아? 마유미의 책상을 향해서 말을 걸었다. 마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컴퓨터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미안. 그치만 꼭 답장을 보내야 해서. 어차피 남친하고 문자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 일 끝나고 하면 되지 않아? 지금은 일단 다음 회의에서 쓸 자료를... 그게 아니야. 내 말을 자르듯이 마유미는 덜컹 일어섰다. 그리고 발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다가왔다. 눈을 부릅뜨고. 2년 전 여름이었어. 2년 전 여름, 마유미에겐 사귀던 남성이 있었다. 그는 오컬트 광으로 매년 여름이 되면 심령 스팟에 가는 게 취미였다. 그날도 남친을 따라서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터널로 차를 타고 갔다. 거기는 지방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밤이면 밤마다 애가 우는 소리가 난다거나 비명이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마유미는 심령이나 오컬트를 싫어했다.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으나 남친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드디어 터널 근처까지 갔을 때 마유미는 빨리도 약한 소리를 했다. 싫어. 역시 안 가고 싶어. 무섭다고. 돌아가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도착했어. 바로 코앞이라고. 싫어. 나 안 가고 싶어. 여기서 세워줘. 차 안에서 기다릴 테니까 갈 거면 너 혼자 가. 아휴, 나 참 어쩔 수 없네. 그는 혀를 차더니 차를 갓길에 세웠다. 터널까지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다. 조수석에서 떠는 마유미를 뒷전으로 그는 바로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렸다. 마유미는 작게 끄덕였다. 그가 터널로 간 지 30분이 지났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마유미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다.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전화도 안 받는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터널까지 가서 상황을 확인할 엄두가 안 났다. 3시간이 지났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드디어 마유미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달려온 경찰들과 같이 마유미는 터널로 갔다. 터널 앞에 서니 안에서 바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뻥 뚫린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구멍을 상상하고 마유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터널 안을 탐색했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실종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벌레 씹은 얼굴을 한 마유미에게 제일 나이가 많은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입니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말이죠. 이 터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도시랑 달리 근처에 게임센터나 공원도 없었죠. 이 터널은 상당히 오래전에 폐쇄되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선 절호의 놀이터였겠죠. 하지만 놀고 있는 도중에 낙석이 있었어요. 저 부근에 말이죠. 쿵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나서 황급히 달려와 보았지만 늦고 말았어요. 불쌍하게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그때부터였어요. 터널 근처를 지나면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 숨었니? 라거나 다 숨었어? 라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니까 분명히 아이들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도 아직 터널 안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의 연인도 어쩌면 아이들에게 홀린 걸지도 모르겠군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마유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자가 왔어. 보낸 이는 그였다. 그가 무사하다고 안도하면서 문자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딱 한마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 숨었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으나 날마다 몇 번이고 똑같은 문자가 오는 것이었다. 마유미는 그 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얼른 답장을 보냈다. 아직이야. 그렇게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그가 데리러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하루 종일 너무 불안한 거야. 화장실에 가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끊이지 않고 문자가 도착해. 알겠니? 그가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어. 마유미의 손안에 든 스마트폰이 울렸다. 마유미는 그거 보라는 듯이 나를 보았다. 그럼 난 아직 일이 남았으니까. 마유미는 발길을 돌려서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유미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는 걸 나는 눈치챘다.